이렇게 페어한 곳에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많이 큰 돈을 보신 분들도 많고, 그래서 주식시장, 부동산 시장 참 합리적인 시장이다. 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, 이 이유는요, 잘못된 매매 습관 때문입니다.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요, 이 사람마다 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제가 조금 이제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운동도 되게 좋아합니다. 운동도 되게 좋아하는데, 대학교 3학년 때 재무관리 수업을 듣고 뭐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너무 재밌어서 4학년 때도 투자 관련된 그런 수업을 일부러 막 다 들었었는데요. 그때 이제 내가 갈 길은 이쪽이구나 라고 생각했고, 파생 관련된 부분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선물이 도입되기 게 96년이었는데요. 그 도입되고 난 이후도 파생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게 됐고요.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몰랐다가, 부동산이 강남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할레마 될 거다라고 잘못 생각해서 제가 큰 곤욕을 치렀었거든요. 전세로 들어가는 바람에.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오기가 생겨서, 이 부동산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올라가는지, 그런 부분에도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테크 투자가 엄청 재밌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주식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,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많이 나오는데,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됐고요. 수학도 개인적으로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, 그래서 주식 시장, 부동산 시장 참 합리적인 시장이다.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. 우리가 이 5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냥 아주 평등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.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이 너무 소위 말하는 페어한 시장이더라고요. 이렇게 페어한 곳에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많이 큰 돈을 보신 분들도 많고, 그래서 이 투자의 세계가,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업을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, 이 이유는요, 잘못된 매매 습관 때문입니다. 이 잘못된 매매 습관이 항상 우리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, 그죠?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그 매도 호가에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. 그런데 아파트를 매매하러 가면서 강한 시장, 상승하는 시장에 5천만 원, 1억만 빼주세요 하면 절대 체결이 안 되잖아요. 똑같습니다. 주식도 우리가 좋게 보는 주식을 사실 때는 매도 호가에 바로 잡으셔야 되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한번 빠지면 사보라. 이번에 뭐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해서 빠지면 사보라 하면, 그 빠지는 밑에 호가에 걸어놓으면 체결이 안 되거든요. 어떤 기업이 체결이 되냐면 정말 계속 빠질 주식만 체결이 됩니다. 내가 본 10종목 중에 잘못 본 2~3개 종목 빠지는 주식만 체결이 되고, 제대로 본 7개의 주식은 내가 걸어놓은 밑에 호가에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갑니다. 반대로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팔아야 될 때는 매수가에 바로 그냥 파셔야 되는데, 파는 것도 반드시 매도를 해보라는 이런 조언들 많이 하시잖아요. 팔아야 될 주식은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거든요. 와, 이 주식은 이런 아까 뭐 원엔 환율의 움직임이든 어떤 이유에 있었든 팔아야 되는 순간에서 위에 걸어놨다가는 안 팔리고 이제 빠져버리고, 정작 이 어떤 악재를 극복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기업만 매도가 체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매도하면 왜 올라가고 내가 사면 더 빠지는 이유는 잘못된 매매 습관인 경우가 거의 90%다. 이걸 고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주식을 잘하는 분들일수록 워런 버핏도 보면 종목이 많지는 않잖아요.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이제 압축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이제 고수가 되면 되실수록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.
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시면 종목수를 확실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, 주린이라는 이제 난 주린이야, 아직은 주식에 대해서는 어린이 수준이야 라고 하신다면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맞는 종목들도 사보시고요. 다른 이제 고수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주식들도 사보시고, 그래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한 25종목, 뭐 30종목이 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거의 한 40종목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하시고 내년 연말에서 내후년 초까지, 어차피 시장은 좀 강한 시장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해보시면 거기서 많이 배우신다고 생각합니다. 코어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, 좀 경기 순환 사이클을 타는 주식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, 좀 배운다는 관점에서는 좀 많이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. 단지 애매한 것들, 그냥 뭐 누가 사보려 했다고 하고 무슨 정치 테마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아예 아무리 이런 주식도 한번 사볼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냥 그 핵심 주식들, 오늘 설명드렸던 그런 핵심들 주식 중에서 여러 개 펼쳐서 분산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주식의 매력은 2000년 초에 강남 아파트가 지금 6배 정도 올랐거든요. 20년 동안 6배 올랐는데, 뭐 아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런 태평양 기업이 뭐 100배 올랐고, 2002년도에 네이버가 280배 올랐고, 그죠?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너무 가격을 사고 파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.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랑 나도 이런 블레이드 앤 소울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신작 내는데 거기에 나도 좀 같이 파트너로 같이 일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거나, 저런 비즈니스, 저는 바이오시밀러,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래에 먹고 살 거리가 바이오라는데, 그러면 나도 저 세계 1등으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CMO의 넘버원 되는 기업에 나도 그런 직장에,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그런데 들어가고 싶잖아요. 그런 들어가고 싶은 기업에 또 주식을 사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걸 같이 만끽을 하면 엄청난 희열을 느끼거든요. 저는 그게 부동산하고의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참 매력적인 자산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두 분을 말씀드릴게요, 짧게.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피터 린치의 스타일을 엄청나게 추종을 합니다. 피터 린치 다른 많은 책들도 있지만, 우리 주식을 나도 제대로 좀 해보고 싶어 라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피터 린치 책이 2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이기는 투자와 월가의 영웅, 이 책을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. 재테크 차원에서는 저한테 재테크 스승이 계시는데, 외환딜러 출신인 분이 계시는데, 그런 분들의 얘기 중에는 주식은 참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이 확 벌었을 때는 그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번 주식은 또 땅에 묻어가지고요, 부동산을 좀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갖고 가고, 부동산이 거품일 때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, 부동산으로 좀 옮겨 놓으면 그 주식이 또 이런 2년마다 10년마다 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엄청나게 이 변동성이 심하거든요. 그럴 때는 또 싸졌을 때 좀 주식을 사고,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분의 스승을 가지고, 자금 관리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저의 재테크 스승 얘기처럼 주식으로 번 돈은 부동산에 좀 묻어 놓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,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피터 린치 책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